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메모시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관련 논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언제까지 1메가로 살아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매물 메모리 사용자가 벌써 40만 건이고 블럭이 200개입니다. 미어 터지기 시작을 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태가 지금 보내도 이틀 이상 걸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느리고 불만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따져라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 블록에 따른 의견 충돌로 인해서 하드포크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파 중에서도 누군가는 천천히 블록에 있는 높이를 순차적으로 늘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봐야 뭐합니까? 다수 비중이 야 하지마 하면 하지 않는 게 뭐 지금의 판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계속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올지 계속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담백도 마찬가지로 라이트닝 기술을 조금 더 진보적으로 더 많이 거리면서 좀 가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여전히 이 블록에 따른 스케일링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가 계속 불거져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블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대로 블록의 크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블록이 빅블록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블록 크기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개발 작업이 아닌데요. 이 블록의 크기를 대용량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그만큼 네트워크에 따른 그걸 다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매우 적어진다라는 건 중앙 집중화 방식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 또 공격의 대상에 따른 또 그런 영향성을 받았을 때도 좀 치명적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측면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너무 유지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예,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는 측면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순수한 의도로 만약에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요, 이걸 또 학자적 관점이나 뭐 그런 형태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저는 뭐 이렇게도 또 이분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단타는 과학이다 님께서 이제 글을 적어 주셨는데요. 야, 우리 해시 전쟁 3가지 버전으로 비트코인 나뉘어져 있지 않냐? 어차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세그잇으로 1메가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캐시 빅블록 추구 비트코인 32메가 용이랑, 그리고 4기가 빅블록 사토시 P2P 개념 승계 형태로 가는 시스템이 3가지 구도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ABC 이 캐시라고 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예, 근데 여기 요 구간을 이제 순수하게 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비트코인 계열인데 여기서 소화 못하는 거 그냥 캐시와 SV 그냥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걸 또 비트코인 재단 측에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파일을 많이 또 가져가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요. 근데 요 시점에서 5월 달에 이제 5월 15일 기준점으로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스마트 계약, NFT, DApp을 실행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약간 쉬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여전히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비트코인 계열도 같이 식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같이 이렇게 또 재미없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 캐시가 시총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SV가 이제 막 1조 원 정도가 되어져 있고요. 이것에서도 또 이걸 배제하고도 또 본다고 하면 여전히 반감기 시점이 얼마 낮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토탈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가격 추이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가주면 추정해서 올라갈 확률은 매우 추세 기반적으로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의 단기적인 조정은 지금의 BRC20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 따른 의견도 저는 다 존중을 해드립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실드를 쳐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실드 쳐줄 수 있는 건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그리고 이 민코인들도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또 안착화되고 계속해서 이제 좀 이걸 보정을 해줄 수 있는 수정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준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르게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코인도 성장을 했죠. 2013, 14, 15, 16, 17 정도 때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성장과 진통과 스캠과 이런 쪽을 다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캠 없이 솔직히 이렇게 코인빔이 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뉴스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야, 결론만 딱 자극적으로 딱 뽑잖아요. 기사 제목도 5만 배 올랐다, 뭐 3만 배 올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코인으로. 그러면 당연히 코인의 접근성을 좋게는 만들어 주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민코인의 차익 실현, 시총이 커질수록 어느 시점 대비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을 좀 누르는 영향이 이제 BRC20도 좀 눈치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요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다. 이번에 웨이브 가격에 웨이브 CEO가 업비트 웨이브 가격 보고 좀 놀랬다고 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친구분이 써놨던 내용이 전 공감이 많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웨이브 재단 물량이 어차피 못 들어오고 있는지라 좋을 건 없다. 상장 시작부터 재단 지갑 거래소부터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준점, 투자할 때 기준점을 명확하게 딱 잡아놓고 한다라는 걸 칭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우측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채굴자들은 현재 비트코인 전년 대비 65% 상승했고 오디날로 거래 수수료 상승 덕분에 4천만 달러에서 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SEC가 비트코인 채굴자 마라톤의 새로운 소환장을 발부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소환장이 몬테나주에 있는 채굴 시설에 따른 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캐시 업그레이드가 15일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주요 이슈 사항을 보게 되면 미국의 민주당이 합동 청문회 모두 증권인 것 같다라고 먼저 메모를 좀 돌렸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유니스왑 거래량이 코인베이스를 추월해서 민코인 열풍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바이낸스 현물 거래량이 수수료 약간 좀 만지작거려서 감소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연초 암호화폐 보유 규모 크게 늘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중동에 있는 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오길 저는 기대를 하는 바이고요. 중동은 또 축구 좋아하니까 이제 우측에다가 또 칠리즈 또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2.0으로 스테이킹 또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DCG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대출 만기 예정이 11일 기준점으로 이제 빠른 해결을 위해서 30일 중재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30일 안에 어느 정도 상환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는 요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BRC20 토큰 발행은 비트코인 가치 훼손에 따른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찬반론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뭐가 지금 상태에서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상으로는 이 ERC20 프로토콜과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 제가 안 된다고 했죠. 또한 오로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지갑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단점, 여전히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친구 A라는 친구가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서든 배우죠. 예,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원래 투자라는 형태가 그래요. 예, 돈이 된다고 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저만큼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거래소들도 거래 수수료에 있는 차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상장도 좀 친절하게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도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이게 뭐 또 저는 장점 단점 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말도 맞는 이유가, 너무 민코인은 등락폭이 커지니 비트코인에 있는 가격에 영향을 계속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알트코인 대비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가격에 있는 어느 정도 좀 변동폭이 좀 적다라는 것 때문에 들고 있었는데, 오히려 민코인의 시총이 더 커짐으로써 그 변동폭과 변수가 매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따른 좀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측에 머스크 요 시점에 맞춰갖고 또 논란을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요즘 NFT 프로젝트 마이레이디가 요즘 바닷가의 가격에서 3이더 이상 급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친 가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진짜 머스크는 인기가 좀 시들할 때마다 이슈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위터가 텔레그램이 요즘 잘 되니까 텔레그램 비슷하게 모델링을 좀 베껴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로빈후드가 이번에 1분기 암호화폐 기반의 매출 3,800만 달러 전년 대비 30%나 좀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생각보다 좀 약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여전히 미국 부채 한도 협상안 2주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토큰 언락 해제 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이저가 갖고 있는 물량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 거래가 사상 최고치 BRC 열풍 때문에 급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기다려보면 이번에 6월 달에 있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기대감이 99.6%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이유는 CPI에 따른 5에서 이제 0.1% 하락한 4.9%가 나와주었다라는 것에 따른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PI 잘 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CPI 발표하는 그 순간 제 5월 10일 저녁 시간대 나왔죠. 그래서 이때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좋게 나오니까 분위기 좋았고 빅테크 주식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나서 변동폭이 이렇게 좀 크기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줄만한 구간대이긴 하는데 조금 더 빅테크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와줌으로써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형태와 CPI도 상당히 잘 나와줌으로써 어느 정도 선망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는 6월 7월 달까지는 추가 인상이 열려져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니키
리크스라는 기자분이 상당히 유명하시죠.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6월달에 금리 동결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은행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1조 달러 예금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순수하게 이렇게 보면 이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맞겠죠. 증권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뭐 여러 가지 상품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게 투자의 접근성이 훨씬 더 유연하게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하면 은행 상품군 안에서만 놀겠지만 은행이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증권 쪽에다가 옮겨나는 자금들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코인에 따른 접근성도 비등비등하게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테더가 이번에 실적이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23년 1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내놓았고 2배 이상 넘는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담보대출 비중은 많이 감소를 했죠. 왜냐? 시장이 매우 지금 불안 요소 때문에 여기서 땡겨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 나스닥과 비트코인에 있는 지금 흐름은 약간은 다른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는 BRC20의 시총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BRC20과 나머지 비트코인 캐시와 SV에 따른 이야기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비트코인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누구가 비트코인 캐시 미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SV 미화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끝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투자 방식을 저는 요구한다고 했죠.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접근을 하고 그거에 따른 차익만 챙겨 먹는 전략이기 때문에 학자와 개발진에 따른 의견은 저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또 주의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은 만약에 BRC가 조금 더 많이 가준다라고 하면 캐시나 SV가 좀 더 많은 각광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덩달아 비트코인이 매우 약세를 보이면 민코인도 매우 약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캐시나 SV도 똑같이 조정을 받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